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편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오후 2시에 여러분을 찾아온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오늘 정치펀치는 조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그에 따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데일리안이 의뢰하고 공정위 조사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하고 42.4%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 같은 고무적인 결과, 40이 넘는 숫자를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제는 이것도 민주당이 고발하려나? 민주당이 이제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다 못해서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국민들까지 죄다 찾아내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씁쓸하면서도 우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특정 언론사,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 톡톡 튀는 결과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언론사, 대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상승을 결과로, 데이터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만약 이 여론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결집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을 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사, 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웬만한 여론조사 기관은 다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이런 참 아픈 농담이 공무원 사회에서 돌기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 최상목 대대행도 탄핵한다고 하면 이제 다 탄핵시키고 나중에 그 6급 공무원인 유튜브 충주맨 아시죠? 충주시 홍보 담당 공무원 충주맨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려오겠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도 다 탄핵한다고 하겠다라는 참 가슴 아프면서도 씁쓸한 농담이 이 공무원 사회에서 유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시아투데이 최초로 대통령 지지율 40%를 기록한 여론조사를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했죠. 아시아투데이도 고발하고, 아시아투데이에서 여론조사를 수행한 한국사회 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도 고발하고, 42.4%를 기록한 데일리안도 고발하고, 여론조사 공정도 고발하고, 펜앤드마이크도 고발하고, 리서치뷰 여론조사 했던 KPI 뉴스도 고발하고, 정말 별의별 뉴스들을 다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쿠키뉴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정당 지지율 급상승을 다루기도 했는데, 그럼 민주당이 이제 조선일보도 같이 고발하게 되는 것인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고발하지 않고 탄핵하지 않는 대상이 대한민국에 누가 남아있기나 한지 그런 궁금증이 문득 듭니다. 우선 이 기분 좋은 40%를 돌파했다는 데일리안의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주 만에 진행된 여론조사이고요. 지난 6일에서 7일 이틀 동안
100% ARS 방법으로 국민 1000명 이상에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 6일에서 7일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가 경호법을 근거로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거부하는 것을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매도하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YTN 그리고 JTBC 등 다양한 방송국에 들렀다 왔는데요. 많은 방송국이 이런저런 논리로 체포영장을 받아들이라라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과거 하나갑 대표 때도 검찰의 구속영장을 민주당이 당사에 들어가 당원 200명으로 막아서면서 불구속 수사로 바꿔냈고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불과 2년 전 이재명 대표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을 때 그때 민주당 정치인과 국회의원 당직자들이 당사 앞을 에워싸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대통령실, 청와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어떤 수사기관도 지금의 대통령실이죠. 과거에는 청와대고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임의로 제출해주는 자료만 받아서 갔습니다. 정치인들에게 특혜가 주어진다기보다는 그것이 지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론 분열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제어하기 위한 이제까지 수사기관이 절제해온 하나의 지혜이고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나오기도 전에 일단 체포하고 일단 구속시켜서 탄핵을 해보나 마나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조급증, 이재명의 대통령 욕심, 여기에 놀아나는 공수처와 경찰이 합작해서 온갖 압박과 강제적 영장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주장과 다르게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국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랐다는 게 무척 고무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2주 전에 이루어졌던 데일리안의 조사와 비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12% 올랐습니다. 반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4%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해 3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근 1년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데일리안 조사에서 40%를 넘어섰습니다. 이 데일리안과 공정의 조사가 왜 중요하냐? 2주 간격으로 1년 넘게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로 처음으로 40%를 넘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이 거의 남김없이 빠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최근의 정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이 보수 진영,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보수층의 구심점이 되었다라는 게 이번 여론조사로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지지한다가 34%, 어느 정도 지지한다가 8.4%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42.4% 중에서도 매우 높은 강도의 지지율, 그러니까 강성 지지, 일각에서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가 무려 34%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수치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셈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너무 많은 가짜 뉴스와 음모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기 힘들었죠. 그때만 해도 유튜브나 이런 뉴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성 언론, 조중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공격하는 기사를 쓰면 그때는 사람들이 그걸 다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입에 담기도 힘들었던 음모론과 외설적인 가짜뉴스 중에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진실이 속속 드러났고, 우리 국민들은
그 가슴 아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역사에서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이번에는 민주당과 좌파들이 군 장성과 경찰 관계자들을 꼬드겨서 회유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부어도 그야말로 초토화, 폭격을 시도해도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바른 말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8년 전에 예방주사를 맞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중진 의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우리가 해보니까 그게 너무나 큰 감당하기 힘든 역사적 비극이더라. 그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만 정치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초토화되고 몰살이 되더라 라는 교훈을 얻고 탄핵 반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약간 버퍼링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댓글도 있는데요. 일단 방송 진행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버퍼링이나 문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우리 방송 진행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서여환 대표는요, 탄핵 이후 최대 지지라고 평가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국면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국기 결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흩어진 병사들이 국기 주변으로 모이듯 위기 때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단결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국기의 역할, 흩어진 병사들, 위기를 맞이한 보수 진영의 국민과 당원 지지층이 깃발을 보고 뭉치는 거잖아요. 이 국기의 역할을 누가 아느냐? 바로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했어요. 그때 너무 많은 가짜뉴스로 정당 지지율 10%대로 추락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 4%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과 현실적인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예방주사가 된 셈이죠. 당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10%였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30% 후반에서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당시의 4%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42.4%, 40%를 넘는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결연히 보여줬죠. 그리고 한남동 앞에서 이 추운 날씨에 집회하고 탄핵 반대하고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국민들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기 국면에서 야, 정치 쳐다보기도 싫다. 또 대통령 탄핵시키냐? 무슨 이재명 세상 되는 거냐? 절망에 빠지고 허무함에 빠져서 뉴스나 유튜브도 안 보고 여론조사 응답도 안 할 뻔했던 우리 국민들을, 우리 보수층 지지자들을 다시 불러낸 거예요. 대통령이 포기 안 하네? 우리랑 같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운다고 하네? 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는 걸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우리도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다시 싸워봐야지. 이런 강력한 결집의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그 결과 보수층이 집회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영상들이 퍼지면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마음을 한남동으로 보내주고 여론조사 이거 뭔가 미심쩍고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져야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생긴다. 우리 여론조사 적극적으로 응답하자. 이런 자발적인 운동이 퍼지면서 40%라는 선을 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은 탄핵 반대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최명희님께서 조중동 절독하고 매일신문, 파이낸셜로 갈아탑시다 라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돌파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우리 아시아투데이도 잊지 마시고요. 아시아투데이 TV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종이신문도 여러분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더 많은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아시아투데이 종이신문도 구독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세대별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고 고무적인 결과예요. 여러분 2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는 응답이 43.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3.3%예요. 전체 지지율이 42.4%니까요. 20대, 30대, 2030 청년들의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 평균보다 더 높아요. 지난번 우리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등에서는 20대, 30대가 30% 후반대의 지지율을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놀랍다. 2030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인 것도 정말 믿기지 않는다라는 언론의 분석과 반응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20대가 43.1%, 30대가 43.3%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결코 허투루 나온 게 아닌 것이 한남동 집회만 가도 민노총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경찰을 때리면서 불법적인 집회를 할 때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2030들이 한남동으로 나오고 루터 교회 앞, 또 일부는 한남초등학교 앞, 또 제가 밤에 갔을 때는요 저희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출신 후배들이 거기 육교도 막 지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기습적으로 심야에 경찰이나 공수처 차량이 들이닥치면 제일 먼저 지켜보고 알리기 위해서 경계를 서는 보초병처럼 파수꾼처럼 육교 위에서 밤을 지새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엄동설안의 건강이 정말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들도 집회에서 20대 30대들이 보이니까 힘이 더 난다. 든든하다. 막 경찰이 질서 유지한다고 유독 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분들에게만 더 엄격하게 굴고 민노총이 막 밀어붙이고 좌파들이 도발해도 20대 30대들이 많이 나와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반응 현장의 목소리들이 막 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 여론조사 결과로도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남동에 모인 분들, 광장에 모인 분들과 대통령 지지율 42.4%를 만든 우리 2030 청년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결합되어서 흘러가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세대별 지지율 좀 더 짚어보면 40대는 역시나 우리 보수가 좀 고전하는 세대입니다. 25.9%가 나왔고요. 50대에서는 39.4%, 60대에서는 50.1%, 70대 이상에서 55.0%, 5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주 전과의 비교겠죠. 모든 연령대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강조한 것처럼 2030 세대 20대 30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는데요. 30대는 2주 전 대비해서요 무려 21%가 올랐어요. 와, 저도 30대인데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제가 30대라는 거 조금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껴도 되겠습니까? 우리 30대 친구들, 선후배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20대 이하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배들, 동생들도 2주 사이에
17.6%나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게 응답을 했습니다. 50대 우리 국가의 허리죠. 12.1% 상승했고요. 60대 10.2%, 70대 7.9%, 그리고 우리가 보수가 고전하고 있는 40대에서도 전체 지지율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만 2주 전과 비교하면 그 어려운, 사실상 여론 지형으로 보면 보수 입장에서 마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도 4.3% 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전 연령층의 상승 곡선을 보게 되면 어느 특정 연령층이 주도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고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시 재확인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으로 분명하게 국민들이 뭉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그냥 감이 아닌 명확한 여론조사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결과도 한번 분석하며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지한다는 응답순 지역별로 돌아보면요. 서울에서 43%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 38%, 43.2가 서울, 인천, 경기가 38.1입니다.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 자칭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TV에 나와서 중도거리는 평론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한남동에 모이는 국회의원들 중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도가 의미하는 게 수도권과 2030 청년 세대죠. 보통 그 두 곳을 지역으로는 수도권, 그리고 세대로는 2030을 중도를 대표하는 계층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2030에서 지지율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43.2, 인천, 경기에서도 40%에 가까운 38.1이에요. 수도권 지지율이 엄청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결과냐? 단순한 보수의 결집뿐만이 아니라 중도층도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중도층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 여론조사 결과 세부 데이터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페이스북 글을 오랜만에 쓰면서 입장을 냈는데, 우리가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보수를 지키겠다고 결집한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중도 거리면서 이분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도도 움직이고 있다. 중도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있다. 탄핵 반대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2030 지지율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지율이 전부 다 40%를 넘거나 40%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중도 거리는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전선으로 중도까지도 뭉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볼게요. 민심의 바로미터 캐스팅보트라고 불리는 대전, 세종, 충청 남북도에서도 43.5%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호남인 광주 전남북에서도 31.2%, 대구 경북 52%,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48.8%, 강원, 제주 51.4%가 집계되었습니다. 역시나 2주 전 지지율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전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는데요. 가장 많이 지역별 지지율이 오른 것은 강원, 제주였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무려 23.6% 이상 지지율이 올랐고요. 대구, 경북은 14.9%, 서울 12.2%, 인천, 경기 11.9%, 대전, 세종, 충남북 11.1%, 광주, 전남북 9.4%, 부산, 울산, 경남 9.4% 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중도의 상징 지역인 수도권,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모두 10% 이상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 12.2%, 인천, 경기에서 11.9%가 오른 것,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율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89.1%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다 실제로 많은 국민의힘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은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탄핵 반대해야 된다, 90%에 가까운 89.1%가 대통령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결과를 보고, 아, 우리 지지층의 뜻이 이것이구나.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으로부터 막아내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저지하라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 89.1%의 뜻이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은 지지층의 입장과 마음을 대변해야죠. 국민의힘 지지해주시는 분들, 정말 어려울 때 국민의힘 여론조사 응답해주시고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에 표 주시는 분들이 90%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면 안 되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 울산의 전략 공천을 받은 김상욱 의원에게 그럴 거면 당을 나가라. 매번 이렇게 당론을 반대하면 같이 당을 하기 힘들다라고 말한 것도 역시나 이 국민의힘 지지층 90% 가까운 분들이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지지한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받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당연하다시피 오늘 아침부터 고민정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권성동 원내대표 욕을 하고 김상욱 의원 편을 들어요. 여러분, 과거에 불과 몇 달 전까지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국민의힘 정치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한동훈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나가면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와서 한동훈 편을 막 들어요. 저거 민주당 맞나? 근데 왜 그러겠어요? 한동훈의 존재가 국민의힘을 망하게 만드니까,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눈에, 이재명 눈에 한동훈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쫓겨나고 오늘 나온 MBS 조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4등, 3등 이렇게 막 지지율이 한참 밀려나고 있어요. 그러니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숙주로 김상욱을 찾아냈습니다. 사사건건 당론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와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을 마치 없어져야 될 정당처럼 폄하하고 망언을 쏟아내는 그 김상욱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는 어떤 강제성을 지닌 행위는 아니고요. 김상욱 의원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 왜냐? 탈당해서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 김상욱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건 지금처럼 언론사와 방송국이 관심을 안 가져줘요. 좌파 언론이, 좌파 방송이 김상욱 띄우기를 하는 건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분열, 내부 총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발목을 잡아야만 민주당과 좌파들 보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종의 스파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욱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상욱을 응원하면서 국민의힘의 보수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죠. 물론 당론 반대 투표를 한 다른 의원들이 더 있습니다. 조경태도 있고요, 안철수도 있고, 김혜지도 있고, 한지아도 있어요. 김재섭도 빼놓을 수가 없죠. 다만 그 와중에 이 김상욱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단순히 투표만 자기 마음대로 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언론 인터뷰와 방송국 인터뷰에 나가서 국민의힘을 헐뜯고 욕하고 다른 동료 의원들을 사실상 모욕하는 행위가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다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뚜껑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쓰고 다니는. 진짜 이 은유적 표현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저건 동료도 아니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고 소신이 있으면 의원총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토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당론을 정하면 그 다수결에 따라 승복하고 가는 게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총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힐 용기나 배짱은 없고 자기 우쭈쭈 해주는 좌파 방송, 좌파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나는 소신파야, 나는 소장파야, 나 혼자 옳은 길 간다. 자기 스스로 멋에 취해서 이 방송 많이 타고 언론에 이름 많이 나가는 거 즐기면서 이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승민식 정치고요. 최근으로 따지면 한동훈식 정치의 전형이죠. 다행인 것은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여상원 전 의원이 윤리위원장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댓글이나 의견을 다 알고 있어요. 권영태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또 여상원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들 다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상원 신임 윤리위원장이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 따져보겠다라고 말한 것부터 사실은 절차를 지켜서 윤리위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한 이 고의적인 해당 행위 누적에 대한 명확한 처분을 하겠다는 첫 걸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국민의힘이 지지층, 국민의힘을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김상욱에 대한 경고도 들어간 것 같고요. 다시 언급드리지만 이번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89% 이상, 90% 가까운 분들이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제가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좌파 언론에서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과 중도거리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좌파인 평론가들이 최근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상승 여론조사를 부정하고 부인했어요.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번 데일리한 조사도 그렇고 조사 기관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다.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곳이다 라고 하면서 막 비판을 했는데 사실관계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기관이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심이,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걸 줄여서 여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심의의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심의의 인증을 받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표본부터 문구, 결과, 가중치 적용까지 전부 다 여심의에서 꼼꼼하고 깐깐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아투데이와 코프라의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데일리안과 공정의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2.4% 모두 제가 말씀드린 여심의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기관 인지도나 규모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공식 인증까지 해준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좌파 언론이 인정을 하고 대통령 지지율 급상승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MBS,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 전국 지표조사죠. MBS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MBS는요, 4곳의 굉장히 큰 규모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연합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지표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MBS 조사를 상당히 많이 참고하고 굉장히 큰 회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까지도 공신력이 없다, 여론조사 회사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MBS나 갤럽 같은 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MBS에서 32%, 더불어민주당 36%, 격차가 딱 오차범위 안으로 거의 붙어버렸어요. 보통 전화 면접은 보수한테 좀 불리하고요. ARS는 그나마 보수 진영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감안해 보면 이 격차를 한 5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좌파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는 ARS 조사는 못 믿겠다고 난리인데 정작 ARS의 대표 주자인 리얼미터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대폭 올랐고요. 네. MBS 여조에서도 지난 여조보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급상승했어요.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엄청 많이 깎였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이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잖아요. 다른 조사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꾸준히 높게 나타나요. 그러면 좌파들이 소위 물고 빠는 신봉하는 이 MBS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것을 부인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래도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데 절반 가까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도를 어떻게 잡을지 아무런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이 한동훈이나 따라다니는 인간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2030과 수도권이 대통령 지지율 급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이게 중도 아닙니까? 중도가 이미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고 보수에게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반박을 하길 바랍니다. 아무 자료도 없이, 종이 한 장 없이 중도가 떠나간다, 보수 망한다, 이런 공연불이나 외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1부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김상욱과 관련된 이야기 쭉 짚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정말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바라보고 심판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사실상 민주당에게 헌법재판소가 일침을 놓았습니다. 너네 똑바로 해라. 이게 탄핵할 거 되냐? 마찬가지의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임해야 될 것이고요. 어제 부결된 이 두 가지 민주당 주도한 특검과 관련한 조사,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버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국민의힘의 행안위 의원들이 쳐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딱 1분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알부민 광고하겠습니다. 1분 동안 어디 나가지 마시고 밑에 여러분 보시는 분들 좋아요 누르면서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재현 원장이 만드는 알부민 소개해드립니다. 이 쌀쌀한 겨울에 면역 건강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 알부민,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탁월한 도움이 됩니다. 평소 자주 피로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술자리와 야근이 잦은 분들, 우리 아시아투데이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 2+1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마시는 알부민으로 겨울철 건강관리 같이 하시고 저와 함께 이 싸움 끝까지 해나가시죠. 네. 잠깐 제가 목 좀 축일게요. 알부민으로. 뚜껑이 덜 열렸네요. 제가 이렇게 광고할 때마다 알부민 한 병씩 마시면 저녁 늦게까지, 제가 밤늦게까지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광고하는데 많이 안 나가고 함께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 실시간 채팅창 밑에 보면 좋아요 버튼 있거든요. 엄지 버튼 보시면서 꼭 눌러주시면 생방이 끝나고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와 장례찬의 정치펀치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일단 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약간의 어폐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요, 국민만 따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헌법을 준수해야죠. 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법치의 원칙 위에서 판결을 해야죠. 자칫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말을 보면 그냥 여론 재판하겠다, 여론 따라서 눈치 보고 법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아닌데 여론이 안 좋으면 탄핵하겠다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나 이 대변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을 신중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가보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어제 있었던 브리핑에서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다.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헌법재판소가 판결 내리면 무조건 따라라 라는 건데요. 이것도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에 명시된 명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그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님 재판하듯이 민주당에게 떠밀려서 마녀 사냥에 앞장서는 기구가 된다면, 조배수 의원이 법사위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헌재 결정에 딴지 걸지 마라, 시비 걸지 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법만 바라보고 헌법 원칙 위에서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서 이 같은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헌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의견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일주일에 2번이나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다른 재판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주요 재판인데, 여러분, 재판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판에서 나왔던 수많은 말이나 증거, 진술을 가지고 양측 변호사들이 다 분석을 하고 재판보다 하나씩 정리를 다 해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도, 굉장히 재판을 빨리 하는 건데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한다? 이거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요식행위로 재판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드는데, 그 부분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따졌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회 측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내란죄를 삭제시킨 거죠. 막상 내란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면 모든 게 180도 뒤집히니까 가장 중요한 이번 탄핵소추안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다라는 제보까지도 나온 마당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 탄핵소추안이 완전히 뼈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각하하거나 국회에서 내란죄가 삭제된 탄핵소추안을 새롭게 표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상식적인 의견이죠.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지금 헌재가 보여주는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론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헌재의 입장,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 입장 그대로 지금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현직 대통령,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내란죄에 대한 심판도 하지 않고 탄핵 인용을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야당을 바라봤다. 민주당을 바라봤다. 이재명을 바라봤다. 결국 헌재가 이재명에게 줄 섰다라는 오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바라본다면 이런 좌파들과 언론의 말도 안 되는 묻지마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42.4%의 지지율을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이것이 국민의 뜻이구나. 탄핵 반대가 국민 여론이구나 라는 것을 헌재가 깨닫고 보다 공정한 자세로 재판에 지금이라도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또 헌재에서 날아온 희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주당의 행정부 마비에 결정적으로 분노한 계기가 바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및 검사들 탄핵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더군다나 최재해 감사원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람인데 임기 말 알박기 인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임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니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막 밀어붙였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시키고 감사원 대행 체제에서 완전 그 감사원장 대행은 지금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에 대해서 다 문제없다고 결론 난 걸 새로 감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것만 봐도 다분히 명분 없는 정치적인 정쟁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도대체 감사원장이 무슨 직권남용을 했냐. 직권남용이라고 탄핵했는데 뭐가 직권남용이냐. 지금 민주당 너네가 보낸 서류만 보면 감사원장이 뭘 직권남용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걸 좀 특정해라. 이게요,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점잖게 말한 거죠. 무슨 직권남용했는지 특정해달라. 근데 이거를 조금 직설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감사원장 왜 탄핵했는데? 탄핵한 이유가 뭔데? 이유라도 좀 제대로 적어라, 이 자식들아! 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번 감사원장 탄핵 심판의 수명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서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행위나 일시, 상대나 방법 등을 특정해 감사원장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감사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씌워서 탄핵을 시킬 거면 몇 월 며칠 감사원장이 감사원 직원 땡땡땡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직권남용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한 건 모두 다 직권남용이고 잘못됐다. 근데 언제, 누구에게, 어떤 불법적 지시를 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준비기일에도 쓰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못 써요. 왜?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직권남용을 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인데 이렇게 아무 이유도 내용도 없이 묻지마 탄핵을 했다는 거.
저는 이 감사원장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서 빠르게 기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국회, 민주당의 무분별한 무대포 탄핵에 대해서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현타를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 국회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에 대해서 속으로 다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감사원장 재판에서 이런 분위기가 읽힌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이 국가를 마비시켰다는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 같습니다. 검사들로 넘어가면 더 심합니다. 중앙지검장 포함해서 검사 3명을 새로 민주당이 탄핵했는데요. 결국 이재명 수사에서 탄핵시킨 거죠. 헌재 멘트가 감사원장 때보다 더 세졌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 이거 각하될 소지도 있다. 헌법재판관이 직접 각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 대상자들이 어떻게 업무 처리를 했는지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가 않는다. 여러분, 이 각하라는 건 뭐냐면요. 심판을 할 필요도 없다. 야,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탄핵인지 아닌지 재판할 가치도 없다. 그러면 나오는 게 각하예요. 그리고 탄핵 소추에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유가 없다. 이거 심판 안 한다. 그냥 집에 가! 탄핵 안 돼! 하는 게 각하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나름은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검사 탄핵에 대해서 사유가 모호하다면서 각하될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예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될 전혀 근거 없는 탄핵을 했다는 뜻이죠. 앞서 감사원장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국회 측 대리인의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불만이 지금 차곡차곡 점점 더 쌓이고 있어요. 저는 이 감사원장 탄핵, 중앙지검장과 검사 탄핵, 여기서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의 무리한 실체를 확인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된 이런 소식들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두 가지 이야기 중요하지만 조금 짧게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이탈표가 각각 다르게 나왔어요. 내란 특검에서는 6표가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4표가 나왔습니다. 당내 기류는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몇 번을 민주당이 밀어붙여도 받지 않는다. 이건 왜냐? 김건희 여사 지키기가 아니라 이 특검법의 법안을 보면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 검사들까지 모조리 다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이건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을 초토화시키고 몰살시키겠다는 특검이다. 그래서 찬성 이탈표가 4개밖에 안 나와요. 이 4개, 조경태, 한지아, 김상욱, 김혜지일 겁니다. 뻔하죠? 내란 상설 특검은 2표가 더 나왔어요. 아까 말한 조경태, 김상욱, 한지아, 김혜지에서 안철수가 추가됐고 누구인지 모를 미지수 1명이 더 있는 셈입니다. 이건 이제 좀 아슬아슬해졌어요. 6명이 배신했기 때문에 2명만 더 배신자가 나오면 이게 또 한덕수 권한대행, 또 나아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또 통과가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 그리고 야당이 비토하는 권한까지 삭제하겠다라면서 새롭게 내란 상설 특검안을 발의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꼼수입니다. 함정입니다. 이럴 거면 왜 그동안은 그 많은 독소 조항을 다 유지시켜 놓았습니까? 그리고 이걸 빌미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근거 없는 특검에
동의해준다면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오케이 우리가 대법원장 추천에 비토건 뺄게. 뭐 최상병 특검 똑같이 모든 특검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와서 다 받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한때는 친한계였지만 최고위원을 했지만 이제 좀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은 장동혁 의원이 지금의 어떤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행태로 보아 지나치게 좌편향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든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라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번 건에서는 장동혁 의원의 정무적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주당의 미끼, 이게 소위 말하는 미끼 상품이에요. 여기에 탁 걸리면 줄줄이 땡겨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 미끼에 넘어가지 않고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제발 좀 40%나 넘게 이 시국에도 국민의힘도 지지해 주는데 이 지지자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소중히 대하면서 특검법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사본부 이야기 해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사위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찾아서 항의를 했다면 경찰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의원들은 경찰로 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로 갔습니다. 조은희 의원이 행안위 간사인데요. 행안위의 다른 위원들과 함께 국수본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들은 답변을 전해줬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금까지 아직 공수처와 2차 영장 집행 시기, 방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기는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공수처와 협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장갑차, 헬기, 경찰 특권대 동원 등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죠. 현직 대통령 잡겠다고 무슨 오사마 빈 라덴 같은 테러리스트 잡는 것도 아닌데 경찰 특공대, 탱크, 헬기를 동원하겠다? 동원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쓰고 이런 말을 한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지금 국수본이 솔직히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공대나 탱크, 헬기 동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물론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이중플레이 양동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국수본부장이 뱉어놨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해도 안 한다고 해놓고 소설 같은 이야기라도 해놓고 이걸 실행에 옮기면 더 큰 역풍과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은희 의원이 행안위 의원들과 함께 국수본 방문한 거 참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진짜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공수처든 경찰이든 부담감을 느끼고 이런 이야기, 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동원 소설 같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더 많이 움직이라고, 더 많이 항의 방문하고 더 많이 관저에 나오고 더 많이 목소리 내라고 우리가 지지율로, 여론조사 응답으로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채찍질 해가면서 당근도 주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수본에 방문한 조은희 의원과 행안위 의원들 수고하셨고요. 우종수 본부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과 연락을 나눈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이상식 의원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수본과 전화통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진실도 법정에서 가려야 될 것이다. 만약 국수본이 민주당과 내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다면 추후 역사와 정치뿐만이 아니라 엄격한 실정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 말씀을 마지막으로요, 오늘 정치펀치 1시간 또 숨가쁘게 달려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혜찬의 정치펀치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화수목 오후 2시에 방송됩니다. 여러분,
실시간 보신 분들 꼭 저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시아투데이 TV 구독도 해주세요. 장예찬의 정치펀치와 매일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